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장병의 유해가 숨진 지 64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베테랑스 데이를 앞두고 열린 장례식에는 장병의 가족들과 미 제향군인회 그리고 한인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19살의 나이에 참전한 미 육군 장병 핸더슨 매닝은 그해 12월 북한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6개월 뒤 부상 악화와 영양실조로 매닝 병장은 포로 수용소에서 약관의 나이에 전사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64년의 세월이 흘러 매닝 병장은 고향 LA로 돌아왔습니다. 매닝 병장의 가족들은 64년 만에 돌아온 그의 유해 앞에 만감이 교차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전 고인을 기억하는 어린 동생들도 이제는 백발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고인과 보냈던 어린 유년 시절의 추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I'm very happy. I'm very happy and blessed that he's resting. Rest in peace now. And we know that part of him has been found. And we can lay that to rest now. 잉글우드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한국 정부 공관 관계자와 제향군인의 인사들도 참석해 고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서 평화의 사도 메달을 증정해 드렸고요. 또 그분의 희생과 가족들의 오랜 기다림에 대한 작은 감사의 마음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매닝 병장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데에는 DNA 감식 결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국방부 산하 전쟁 포로 실종자 조사본부는 지난 2006년 북한 당국으로부터 이양받은 유해 한 구의 DNA가 매닝 병장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가족에게 통보한 뒤 귀환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제55회 베테랑스 데이를 나흘 앞둔 지난 금요일 매닝 병장은 그토록 그를 기다려왔던 어머니의 묘지 바로 옆에서 안장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이변을 일으키며 당선된 메릴랜드 호겐 주지사는 부인이 한인인 유미 호겐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출신으로서는 첫 주지사 퍼스트 레이디가 된 유미 씨는 김치 전도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강덕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내년 1월 초에 있을 남편 호겐 주지사의 취임식을 앞두고 준비에 바쁜 유미 여사는 가장 먼저 한국식 전통 혼례를 올린 자신의 결혼식 사진부터 자랑했습니다. 미국에서 올린 결혼식이지만 2004년 결혼 당시 호겐 주지사의 적극적인 찬성 속에 한국식으로 패배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보고 처음 봤다고 이런 결혼식을. 민주당 후보들이 대대로 강세를 보여온 메릴랜드에서 호겐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한국계 미국인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우리 한국의 피가 있다 하면은 다 뭉치시잖아요.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유미 여사는 호겐 주지사가 한국 음식을 특히 좋아한다면서 김치 등 한국 음식을 미국 주류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주지사 관저로 가져갈 재산 목록 1호로 챙겼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김치를 보관해서 이제 한국뿐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도 종종 김치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국계를 요직에 중용할 예정인 호겐 주지사는 업무 파악이 끝나는 대로 당장 내년 5월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LA 남부 해안에서 오늘 지진 2개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미 연방지질조사국은 오늘 새벽 0시 40분경 LA 카운티 카탈리나 섬의 아발론 지역에서 36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3.5 지진이 일어난 데 이어 2분 뒤엔 인근 해상에서 규모 4.1 지진이 뒤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쓰나미 현상은 없었다고 조사국 측은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한 규제, 처벌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정량 이상의 소지자는 체포를 했지만 이젠 벌금형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시가 마리화나 소지자의 처벌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마리아나를 지니고 있다가 적발되면 경찰이 곧바로 체포, 연행했지만 앞으로는 체포 대신에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침 선회로 뉴욕시는 앞으로 길거리에서 마리아나를 지니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에게 법원 출두 요구서를 발송하고 법원이 정한 벌금을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법원으로 출두 명령을 받고 나서 이에 불응하면 종전처럼 체포, 연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뉴욕 경찰이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연행한 사람 가운데 86%는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 주민입니다. 해마다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시는 아직 벌금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 최대의 자동차 업체 GM이 대대적인 리콜 조치에 앞서 부품 결함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점화 스위치 결함으로 인한 사망자가 30명이라는데요. GM 측은 또다시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박태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폭로한 문건은 GM이 점화 스위치를 납품하는 하청업체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점화 스위치 결함으로 당국의 리콜 계획을 보고하기 2달 전인 지난해 12월 중순에 발송됐습니다. 편지에서 GM은 점화 스위치 교체용 부품 50만 개를 하청업체에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대한 빨리 주문량을 맞춰달라고 독촉도 했습니다. 편지가 발송된 날은 GM이 점화 스위치 문제를 논의한 임원회의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임원회의 직후 GM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리콜 결정은 2달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결함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If that's the case, it's a blow to their credibility. The company has said top executives did not know of the problem until just before the February recall, and they acted immediately. 문제를 알았으면 차량 운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고객들에게 알렸어야 했다. 소비자 단체 등은 GM을 강력 비난했습니다. GM은 리콜 과정에 부품 주문 내역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의 리콜 차량은 2000년대 중반에 생산된 쉐보레 코발트 등 10개 차종입니다. 지금까지 이들 차종의 점화 스위치 결함,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문제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3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인 2명을 석방한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미 국무부는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면서 북한 인권 결의안 추진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케네스 배시와 매튜 토드 밀러 씨 등 미국인 2명의 석방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의 방북에 미 국무부 관계자는 동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방북은 두 사람의 석방을 위한 것일 뿐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며 UN 채택 여부를 논의 중인 북한 인권 결의안과 미국인 석방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North Korea's abysmal human rights record. Nothing has changed about our concerns about their nuclear aspirations and capabilities. 북한의 이번 조처는 작은 제스처에 불과하고 북핵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한편 클래퍼 국장이 석방 과정에서 북한에 사과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공식 입장은 북한 인권 결의안 추진에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일각의 예상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객 9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그랜드 바하마 섬에서 열리는 국제 리더십 포럼에 참가하려던 세계적인 교계 지도자 부부도 함께 숨졌습니다.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11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카리브해 섬 그랜드 바하마. 소형 비행기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하마의 수도 나소를 출발한 지 1시간 만인 현지 시간 9일 오후 5시 10분. 비행기는 거센 비와 악천후 속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에 닿지도 못하고 부두의 크레인에 부딪혔습니다.
그랜드 바하마 섬에서 열리는 국제 종교 행사 2014 세계 지도자 포럼 참석자들을 태운 비행기였습니다. 탑승객 9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포럼의 주최 측인 바하마 국제 믿음 재단의 설립자로 세계적인 복음교계 지도자 멀로 목사 부부도 포함됐습니다. 멀로 목사는 동기부여 강연자로 아프리카 문화에 기반한 성경 등 다양한 성경판의 편집자와 저자로 미국 등 세계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It is utterly impossible to measure the magnitude of Dr. Monroe's loss to the Bahamas and to the world. 바하마 국제믿음재단은 멀로 목사의 죽음에도 그의 뜻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포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예슬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